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간고사, 이제 좀 있으면 중간고사 다가오는데요. 국영수 내신 포인트를 완벽 분석해 드리고, 현 중학생과 또 고등학교 첫 시험 보는 학생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이제 요번에 시험을 봅니다. 1학기에.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입과 고입의 입시 강의를 하고 있는 언주중학교의 진로진학 상담부장입니다. 자,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 수학을 가장 이제 걱정을 많이 하죠. 범위는 위와 같이 유리소수, 유리화순환소수, 지수, 다항식, 곱셈, 나눗셈, 그리고 다항식 계산, 부등식 그해, 1차 부등식과 문제. 요게 이제 요번 그 1학기의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선행학생 개념풀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개념 공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학은. 그래서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시험의 유형이나 심화 문제까지도 문제 풀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복습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 풀이를 하셔서 자기 평가를 꼭 해야 되고요. 고난도 문제도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실시라는데 이건 이제 시간을 정해 놓고 학교에서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풀어보는 실시로 실전을 한번 경험해 보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1학년 마찬가지로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출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됩니다. 어떤 게 더 우선순위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셔야 되고 기본 개념 복습, 연습 문제 풀이 여기까지도 다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시험이 끝나면 가장 기본이죠. 오답 노트가 기본입니다. 이거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이죠. 중간고사. 이거는요. 거의 수능까지 갑니다. 성적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죠. 오직하면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 못 봐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1 첫 시험은 중요하다. 학교 교과서 문제는 철저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과서 출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출판사가 발행하는 자습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에 교과서 내용 중 그 내용에서요. 교과서를 보시면 더 알아보기,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까지도 여러분이 풀어 보셔야 된다는 거. 자꾸 강조하지만 교과서 정독 그리고 시험 보기. 다음에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막 국어 시간이나 나눠준 부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놓치는데요. 학원 프린트보다 학교에서 나가는 학교 프린트를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회 이상 정독하고 다 필수적으로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수업을 또한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을 듣는 과정에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 하는 거는 거의 100% 시험에 나온다는 거. 그리고 기출 문제를 분석해야죠. 근데 기출 문제를 아주 옛날 거를 막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2 년 정도, 그다음에 3 개년 기출 문제를 뽑으셔서 보고요. 이 기출 문제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뽑으셔서 풀어 보신다는 거. 그다음에 모의고사보다 내신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1 학년들은. 그래서 모르는 유형도 대비를 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중간고사 이제 5주 전 대비표라고 그래서 원래는요. 시험을 5주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유형서 풀이, 기본 문제 유형 익히기, 그다음에 2-3회 반복 학습. 시험 3-4 주가 되면 기출 문제는 인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죠. 다음에 시험 2-3주 전이다. 그러면 이제는 기출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심화 문제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 고단위 문제 같은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시험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꼭 이런 것도 풀어 보시고 시험 1주 전이다. 그러면 당연히 거꾸로 와서 교과서 풀이에 집중해라 말씀을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시험 직전이다.
최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년의 기출문제를 풀이하시고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집에서. 그래서 미리 한번 45분 내에, 고등학교는 50분 내에 푸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중간고사 대비 공부법은요. 자, 교사 시험 출제. 누가 시험 출제하죠? 학교의 교사가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요, 문제집을 안 보고 출제합니다. 똑같은 문제집을 어떤 특정 교과서에 참고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학교 시험을 과 상이하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출제 규칙입니다. 다음 선행보다는 기초학력 개념. 그래서 수업 시간, 교과서, 교과 학습지 마찬가지로 문제 같은 걸 풀어서는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시험 시 긴장이나 이런 문제 이해 답을 정확히 찾는 이런 습관을 가셔야 되고 학부모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볼 수 있게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도 더 좋은 음식. 제 예를 들면 제가 제 자녀를 키울 때 항상 대추차를 끓여 줬습니다, 시험에.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결과가 이제 안 좋아도 바로 야단치시고 뭐 할 게 아니라 학생들이 첫 시험을 봤기 때문에 격려를 좀 해 주시고 "야 다음에 잘 보면 돼. 새롭게 우리 공부 계획을 짜자 엄마랑." 이런 식으로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문 분석 훈련을 좀 많이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과학적인 겁니다. 잠자기 전 2-30분 기억은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지만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에 어떤 단어를 외운다든가 가까이 수학 공식을 한번 외운다든가 이건 상당히 좋고요. 이런 학생도 있는데요. 암기 내용을 자기 핸드폰에 녹음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자기 좋은 습관이고요. 또 난이도 상승으로 이제는요. 이제 벼락치기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 때 벼락치기 했죠. 중1 때도 막 벼락치기 하죠. 그렇지만 갈수록 벼락치기는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 가장 중요한 건 뭐랬죠? 개념 복습. 개념입니다. 개념. 수업 시에 강조한 문제는 따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오답 노트랑 카드 다른 거를 몇 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전년도 학교 기출 문제 참고하는 거고요. 기초적인 개념, 주요 개념 정리, 수학, 영어는 기초가 없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예.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법이 안 되면 풀 수가 없습니다. 기초 문제로 실전 대비, 별도의 문제집 준비하고요. 풀이 과정을 이렇게 해답을 보지 마시고 수학 같은 경우에 미리 풀어보고 나중에 해답으로 맞춰보는 거. 학생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해답을 먼저 봅니다. 이거는요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유형 반복. 그 유형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많잖아요. 그거를 경험해보고 유형별 난이도별로 자기가 카드에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답 노트 적기. 자, 중요하죠. 오답 노트만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답을 왜 틀렸을까? 오답 노트로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걸 학습해야 되고 틀린 이유를 거기다가 똑같이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첫 중간고사 성적이 졸업까지. 저희 중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1학년 성적이요. 중3까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첫 시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학년 심화형 내신에 초점을 두고요. 자기주도가 연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도 자기주도가 돼야죠. 남이 시켜서 공부하는 이런 거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비교과나 봉사, 자기소개서 대비해서 학생부 관리를 1학년 때부터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오해가 있으신 게 교육감 후기고에 성적 산출해서 비교과가 빠지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가 빠졌네. 봉사하고 안 해도 되겠네. 이건 아니고요. 특목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중1에 문과, 이과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문과 성향인지 이과 성향인지. 그다음에 중2 계열을 정해야 되고요. 중2 때 의대, 나는 의대 쪽이야, 경영대, 아니면 어떤 학부까지도 구체로 나오는 게 좋은데 중1 때 이런 적성 검사 같은 것도 해 보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학교는 자유학기로 한 학기만 시험을 봐는데요. 저희 언주중학교는 요번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2학기에 보는 학교도 있죠. 각 과목 교사 성향 파악. 자,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과목 선생님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과 수행평가 확인. 요즘은요, 국영수 거의 주요 과목밖에 시험을 안 보고요. 나머지는 다 수행평가로 점수가 나가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3, 4주 전부터 주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 그러니까 주간 계획표를 세워야 됩니다. 막연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몇 주부터 계획표를 짜주는 게, 그래서 이건 부모님들이 같이 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화되면 학생한테 상당히 좋거든요. 아이와 같이 짜는 게 교사 유인물 관리.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엄청 중요하죠. 학교에서 나눠주는 유인물. 학원에서 프린트보다 더 중요하다. 학교 프린트가. 그리고 책 노트에 기록하고 교과서는 시험의 기본, 사파 이런 것들, 도표, 뭐 해설 같은 거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도표 같은 게 많이 나오죠. 꼭 참고하셔야 되고 노트 필기 중요하죠. 프린트, 부교재. 그래서 어떤 마인드 앱을 완성시켜라. 그다음에 교사 특징을 파악해라. 시험 문제 출제. 자,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을 보면 영어 선생님이요. 한 분이 출제하는 게 아니라 한 세 분이서 문제를 10개씩 냅니다. 각 반 또 들어가는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 또 시험 전 한 일주일은요. 선생님들이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각 반에 들어가서 얘기하지 않은 거 아니면 중요한 거 얘기하거든요. 그럼 100% 시험에 나오죠. 예. 그런 걸 놓치지 말고 학생들이 시험 한 2주 전에 수업은 정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 수업 중 교사 수업 내용 모두 필기. 자, 중간고사 주요 요점 정리입니다. 1단계 자신감을 갖자. 2단계 출제 경향 파악하고, 이건 가장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되고요. 질문을 많이 하라고 그러세요. 전년도 기출문제 이거 당연히 봐야 되고요. 기출문제에서 개념, 출처, 교사, 수업 시에 강조된 거 100% 시험에 나오죠. 교사가 수업 시 언급한 거. 예? 또 자, 별표 쳐라. 이런 것들은 100%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시험 계획 짜기는 공부할 과목 모두 필기, 과목 옆에 공부할 자료, 요일별, 주별로 공부 방법 분량 정하고 이런 것들이 중학교에서는 혼자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을 보면요. 교과서 시험 보기 전에 교과서 국어나 영어 본문을 거의 암기합니다. 예. 영어에서 본문에서 암기로 한 7, 8문제가 나오거든요. 다 암기하고 학교에서 준 자료는 100% 봅니다. 상위권 학생들. 계획표대로 공부하기. 그래서 동기부여됨. 그럼 이거 꼭 본인과 같이 보시고요. 시험이 끝나면 시험지 당연히 분석해야 됩니다. 끝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거 어느 출제 경향이 어떻게 했지? 출처 확인, 중요 개념이 뭐였지? 이걸 다 분석해서 나의 공부 원고를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지? 오답 노트를 정리하면서 기말고사 시험을 다시 계획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중요한 성적이 안 나왔어. 기말고사 때는 다시 계획을 짜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국어 공통공부법입니다. 국어는요, 첫 번째가 교과서 읽기가 우선 돼야 되고요. 문제 유형, 그다음에 교과서 읽기가 하여튼 제일 기본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정독을 많이 해서 거의 암기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국어 시험에 기본적으로 블랭크가 나오거든요. 본문의 블랭크. 그게 한 5, 6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이거만 해당이 되면 그건 무조건 맞히는 거죠. 다음에 단원 핵심 성취 기준을 문제풀이. 핵심적인 성취 기준. 지문 속에 문제풀이 가능. 예. 교사가 강조한 부분은 무조건 줄치고
노트 필기, 학습지 다 중요합니다. 문제집 유형 참고하고요. 단원의 제목, 학습 목표, 중요한 내용, 그다음에 공부한 내용을 자기가 교사처럼 한번 이렇게 강의하듯이 엄마 앞에서 한다든가 해서 해보는 것도 재현하는 것도 좋은 공부법입니다. 중간고사 2주 전부터 교사 힌트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원의 전체 흐름 체크, 단락별 중심 내용 체크, 반복 읽기. 그래서 시험 보기 전 국어는 무조건 교과서를 많이 읽어와라. 자,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국어공부법. 모든 개념과 용어가 이제 한자로 되어 있죠. 용어와 개념 그리고 어휘 완벽 정리. 학생들이요 질문하는 요지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걸 완전히 해야 되고 자유학교로 한번 실시되는데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게 첫 시험입니다. 중학교 때. 제가 이 학교에 있다 보면 이 첫 시험이 중3까지 갑니다. 거의 비슷하게.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첫 시험에 최선을 다해라. 성취 기준 학습, 체계적인 어휘력, 독해력 훈련. 수행평가와 관련된 국어 개념 학습. 학년 진학을 위해 1학년 때 미리 발판을 둔다. 이게 뭐냐면 1학년 때 시험을 잘 보고 그리고 제가 국어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가면 더 빛을 발합니다. 독서라는 거는 그 어휘를 배울 수 있고 용어를 배울 수 있고요.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독서를 실천하는 것이 국어 공부의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국어공부법 같은 경우는 2학년은 문법 영역에서 의문 관련된 개념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이거는 한글 창제 원리 포괄적인 이해 확인이 됩니다. 문법 개념 확실 정리를 해야 되고요. 문제풀이 적응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문학 영역 같은 경우에 문학 개념어, 표현법, 자기 등장하는 주제 파악. 문학은 단시간에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을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이 더 우수하게 시험을 잘 볼 수 있고요. 꾸준한 어휘력, 독해력 이게 가장 중요해서 결론은 국어는 독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학년 국어공부법을 보면 이건 예비고 1 마음가짐을 해야 되겠죠. 고등학생이 될 거를 고등학교 진학고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모의고사가 3월 28일 날 저번에 봤습니다. 45문항을 80분을 봅니다. 교과도 외부 출제 가능하고요. 문제 유형이 같아서 예비 시험 연습을 중요하고 중3 시기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을 문학 영역은 작품 시대별 갈래별로 종합적인 학습 준비. 그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작품에 쓰이는 표현법, 좀 텍스트적 접근, 문학 감성 이런 관점이 있어야 되고요. 수능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독서 비문학 영역이 낮아진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문 분석 훈련을 중학교 3학년 때 다 해야 된다. 자, 중학교 수학 공통법입니다. 수학은 학습보다 올바른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개념이 안 돼 있으면요.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 개념이 안 돼 있으면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초등학교부터 개념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형별 문제풀이 중요하고요. 중학교 때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 네. 중3 고등학교 수학 연계 방정식 함수가 2차로 차수가 상승될 거다. 중3 단계별 문제풀이가 이제 심화로 수업 시간 집중, 개념 이해 불가로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수학은 개념입니다. 개념 이해가 안 되면요. 성적이 떨어지고요.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잖아요. 적응을 못 합니다. 벼락 공부 안 되고 수학을 문제만 푸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요. 적응이 안 되고요. 특히 선행시키시는 학부모님들, 아이가 진짜 실력이 있으면 선행을 시키는데 선행이라는 게 뭐예요? 학원 가서 문제풀이만 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고등학교 같은 1학 학생들은 막 50점, 60점 나옵니다. 선행보다 교과서 용의, 교과서 확실히 하고 정의나 개념,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 또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씀, 수학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암산이 돼도 풀이 과정을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암산이 돼도 그냥 풀이 과정을 책에 쓰는 거. 그다음에 쉬운 문제를 틀린다면 어떻게 된 거죠? 기본 실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죠. 전학년으로. 다시 풀어 봐야죠. 그래서 교과 같은데 중요한 내용 같은 거 포스트잇이나 빨간 펜 이렇게 해서 막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해하고 암기 필수입니다. 수학이 그래서 암기 과목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답을 가리고 풀기. 답을 미리 본다는 거는 문제를 안 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이 참고서를 사 오면 뒷부분 다 풀이 과정을 이렇게 오려서 엄마한테 맡기는 그런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영어입니다. 영어. 영어는요 기초 문법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교과서 분석을 완벽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 중간고사가 3 단원까지 본다 그러면 3 단원의 본문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한 30%의 문제가 나옵니다. 브랭크를 쳐 놓고 이렇게 본문에서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 수업이 중요하다. 시험 문제 미리 암시함. 수업 시간에요. 선생님들이 다 시험지를 암시해야 됩니다. 중학교는요,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요, 가르치지 않은 것은 문제에 낼 수가 없고요. 10년 전의 문제를 똑같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미리 암시를 해 줍니다. 교사들이. 수업에 들어가서 "이거 중요하다. 별표 쳐." 뭐 이런 것들은요 100%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놓치면 안 되죠. 시험 내용은 수업 시간 내에 출제됩니다. 수업에 가리킨 것만 출제하게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교과서 노트, 학습지 중요하죠. 교사들이 나눠준 프린트 100% 중요하죠. 시험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이번 중간고에서 이거 100점 맞았더라도 100점 맞은 게 아니죠. 벌써 듣기를 20% 했죠. 그전에 시험 봤죠. 그다음에 말하기나 이런 것들도 수행평가로 점수 배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60점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때문에 수행평가를 미리미리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법이나 정확한 표현, 출제, 기본 문법, 서술 문제점, 배점이 큽니다. 서술형도 나오죠. 서술형은 보통 다른 점수는 3점인데 서술형은 5점 이렇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서술형 평가가 상당히 배점이 높죠. 그래서 기초 문법이 안 되는 학생들은 빨리 다시 돌아가서 기초 문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 학원, 수업 내용 꼼꼼히 정리. 예. 학원의 프린트보다는 학교 프린트를 더 우선으로. 일반 학원에서 막 시험 보게 되면 막 기출 문제를 막 엄청 많이 뽑아 주잖아요. 근데 그건 별 효과가 없어요. 예. 그냥 2-3년 계획 정도 지출 문제를 보고 이렇게 유형이 나온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막 문제만 푼다고 시험이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동안의 문제와 다르게 낸다는 거. 예. 출제 경향, 교과서, 부교재, 프린트, 외부 지문, 기출 문제 테스트. 구문 암기.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시험에. 제 말씀을 듣고 암기를 해 보세요. 영어 단원의 암기.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30%는 문제를 맞힐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듣기 평가, 수행 평가 배점 확인. 예, 평소에 수행 평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20점 뭐 배정 이렇게 되면 실제로 시험 보는 건 별로 없죠. 예. 중학교용도법, 그다음에 유형 파악, 어휘, 문법 준비 잘하는 학생이 고득점 가능. 그래서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 학생들은 이렇게 카드로 저희 학교 학생도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 올 때 한 10 개의 단어를 하루에 다 외우는 거. 버케블리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3 학년 학생인데 외고 지원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한 10 개를 외웁니다. 그럼 한 달이면 300 개의 어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 중학교 내신은 수능까지 이어진다는 거. 예. 끝까지 갑니다, 성적이. 예. 첫 시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말하기, 쓰기 중요. 이것도 다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니까요. 단순한 암기, 벼락 공부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 때 벼락 공부했던 애들 중학교 올라오면 완전히 이제 안 되고요. 이런 아이들도 고등학교 가면요. 성적이 40점대입니다. 40-50점대.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 수업 시간 이외에 절대 시험에 출제 안 한다는 겁니다.
가르친 것만 시험에 내게 돼 있습니다,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교사가 강조한 핵심 단어, 표현, 문장은 반드시 암기해라. 이건 100%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중학교 어머님들이 이제 2028 대입이 바뀌어서요. 통합 사탐, 과탐이 됐죠? 수능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수능 사탐, 과탐이 중학교 때 70%를 다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 1학년 때밖에 안 하거든요. 사탐, 과탐을. 그 때문에 미리 다 끝내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중학교 수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중학교 수능에서 거의 70%를 중학교 때 배운다. 이걸 본인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 힘내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